네, 안녕하세요.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의사입니다. 오늘은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인터벤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함이 한 척, 그리고 그 군용기겠죠? 그 군용기가 한 대, 나는 모습, 화면 보이시는 지문입니다. 미국의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폴이 실시가 된 것 같다. 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어, 사용하셨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문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? 미국은 외교에 대한 그 외교 문제에 대한 개입 확대를 원한다. 미국인들은 그렇게 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인터벤션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단어들이 비슷한 게 있는데 정리를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보실까요? 인터피어는 쓸데없이 끼어드는 거죠. 그 인터피어런스 간섭. 자, 그 다음에 이 메릴린 스테핀 같은 경우에는 중재나 죄송합니다. 그 개입이나 간섭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리 쓰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중재죠. 이 브로커까지가 중재인데 국제 상사 법원이라든가 그런 공식적인 틀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하는 중재가 이 아비트레이션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다른 데서 나오기도 할 단어인데 범죄 쪽에서는 연루, 그렇지 않으면 관여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조정이라든가 포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네, survey는 이제 설문조사라는 말로 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. 자, 이제 화면에 보이는 미 해군의 맥펄, 유도탄 구축함이 P8 포세이든 항공기와 함께 2023년 8월 3일 페르시아만에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. 사진 제공은 해군이고요. 자, 이거는 이제 국어로는 포세이돈 이렇게 하는데 영문으로 읽을 때 발음 자체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요. 포사이든 이렇게 들어가죠. 자, 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제 문제에 관여를 확대해서 자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안정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는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할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걸 반영한다고 월요일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이제 뭐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이게 이제 지도부가 되기도 하고 지도력이 되기도 하죠. 근데 미국이 명적으로 뭐 전 세계에 대해서 지도부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오버죠.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헷갈려요. 지도부인지 지휘부인지 뭐 이런 식의 그걸 지도부라고 확실할 때는 리더십 팀 이렇게 표기를 하죠. 마찬가지로 군대도 오면 커맨드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게 지휘가 단순 지휘, 그다음에 사령부가 되기도 하는데 사령부는 아니지만 지휘를 하게 되는 그 집단을 얘기하는 지휘부를 할 때는 커맨드 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다수죠. 대다수하고 또 절대다수까지 또 강화가 되는데요. 대다수라고 하면 vast majority 이렇게 가시고요. 그보다 더 센 절대다수는 absolute majority 이렇게 가시게 되겠습니다.
자, 로널드 레이건 그 연구소 소속 그 관계자들은 또 미국민들이 여전히 국제수영조약기구 동맹을 그 지지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 정부가 자국의 공평한 그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사적 그 지원을 점점 더 꺼린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. 얼라이언스는 한미 동맹할 때 쓰는 그 너무 유명한 동맹이죠. 그런데 이 외교 그 군사 맥락에서 이 얼라이먼트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연계라고 하죠. 동맹은 그 군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유사시에 전쟁이 난다든가 하면 와서 군사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연계는 그렇지 않죠, 당연히. 자, 연동은 그 연계와 비슷한데 연계돼서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. 움직일 동자를 써서 연동은 synchronization 그리고 요즘 추세적으로 커플링 좋습니다. 자, 인스티튜트는 뭐 이 미국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 MIT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해서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 연구소라는 그 맥락이 사실 앞뒤로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든데 시험 목적으로는 연구소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정도는 염두에 한번 둬보시면 좋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 형용사, 그 동사 이런 구조를 쓸 때 동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하죠? aligned with 이렇게 allied with 이렇게 그 표현을 하죠. 동맹을 맺고 있다 그러면 뭐뭐뭐 is allied with 누구 이렇게 가는데 이 연계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 aligned with 아예 표기 자체가 달리 가게 됩니다. 그래서 align, ally 구분해 주시고요. 지금 이 대목 그 국방 군사 얘기하니까 당연히 방위분담금이 떠오를 대목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 방위분담금 Defense Cost Sharing Contribution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do they share 같이 나누자는 그런 얘기니까요. 그래서 분담이라고 그러죠. 부담을 분담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단체 연례 하계 설문조사는 12,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그 대외 정책에 대한 그 미국인들의 그 견해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개입에 대해서 그러한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이들은 이라크와 아프간전을 20여 년 동안 거의 20여 년 치른 후에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. 네, 이 애뉴얼은 연간이라고도 하고 연례라고도 하죠. 연간이라고 하면 annual income, 연간 소득, 그러니까 소득이 뭐 상식적인 손해는 1년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잖아.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하는데 1년에 딱 한 차례 하고 1년이란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갭이 있게 되는 그런 식일 때는 연례라고 하죠. 이런 경우죠. 설문조사를 1년 내내 한다기보다는 하고 나서 이 애뉴얼이니까 1년 후에 또 한 번 실시하고 이런 식이죠. 연례와 연간. 자, 그리고 여기 대외 정책을 외교 정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거는 외국을 상대하는 그 정책이라는 얘기죠. 그게 꼭 외교라는 foreign affairs 내지는 diplomacy라는 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대외 정책이라고 해주시고요. 응답자 중 약 54%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미국이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접근법을
사용하는 것이 미국에 있어 더 낫다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요. 어, 이로 인해서 이 여론조사 지난 3년에 걸친 여론조사 때 나왔던 약 40%보다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engage는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,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전, 서로 그 쌍방 전투하는 교전 수칙이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을 끌어안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대북 포용 정책 이런 것도 있었죠. 햇볕 정책 당시에 포용. 자, 이번 그 응답자 수, 그 미국의 적극적인 그 해외 관여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이들의 수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33%를 기록했는데요. 이는 그 이전 수년에 걸쳐 수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. 자, 애드보케이트는 이제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뭐 불리한 혐의를 받는다든가 그럴 때는 옹호라고 하죠. 그 권익 옹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이상하죠. 그래서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주장이라고 하다가 그걸 파이오니어처럼 맨 처음에 한 명이 들고 나오는 그 순간에는 주창이라고까지 갑니다. advocate. 네. 이렇게 미국의 인터벤션, 전 세계에 대한 인터벤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보셨습니다. 오늘 하신 내용 등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